이제 배열과 열거형을 살펴볼 건데, 배열과 열거형까지 보고 나면 다시 OOP, 객체지향 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자바의 고급 기능 쪽으로 다시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배열도 뭐 배열도 여러분들이 다 다른 언어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타입의 값을 여러 개 유지해야 되는데 얘들을 같은 이름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학생들 성적 40개를 처리해야 되려면 그거를 복합 타입을 쓰지 않으면 student 1, student 2 해가지고 4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복합 타입이 기본적으로 언어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배열로 처리하기가 조금 이제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는 배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리스트나 큐나 스택이나 뭐 이런 다른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복합 타입, 그러니까 복합 타입이라는 거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나 이름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40개를 접근하는 거지. 변수 이름을 하나밖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 개별 값을 접근을 해야 되겠지. 그 접근하기 위해서 뭘 써요? 색인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학생 성적 0번째, 1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열의 색인은 0부터 쭉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C부터 그렇게 해왔고 주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배열은 동질 구조입니다.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는 물리적으로 같은 타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논리적으로도 같은 값을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에서 첫 슬롯의 개수, 나머지 슬롯의 정수값을 저장하면 첫 번째 슬롯에 그 배열 색인 0에 들어있는 값하고 나머지 값은 성격이 다른 거야. 그렇지? 같은 정수인데. 그래서 동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얘기고 물리적으로 다 정수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보통은 논리적으로도 동질 구조이지만 꼭 그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 마이너스 1을 나타내서 배열의 끝,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의 끝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는 있어요. 요소들 간에 순서가 존재하고요. 그 순서들 때문에 이제 인덱스를 쓴다.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C에서처럼 C에서 이제 int n 10 하면 요게 이 배열의 용량은 10이라는 거예요. 즉 이 배열에는 최대 몇 개? 10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 이하로도 저장할 수 있죠. 10개를 저장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이 n은 이 용량은 고정돼 버려요. 이 순간. 못 바꿔. 못 바꿔요. 그래서 이제 C 같은 데서는 용량이라는 개념하고 크기라는 개념, capacity라고 하는 개념하고 size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10은 용량이야. 근데 내가 이 10에 3개만 현재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배열의 크기는 3이 되는 거예요. 0, 1, 2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하고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바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배열이 다 동적 배열이에요. new 써서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자바에서는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니까 배열에서는 용량과 크기를 별로 구분 안 해. 물론 자바에서도 간혹 가다가 용량보다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용량은 이만큼 잡지만 실제는 요만큼만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택 뭔지 아시죠? 스택. 그 배열 가지고 스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택에 내가 2개를 지금 집어넣어 있으면 용량은 10이면 8개는 비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달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용량하고 크기를 자바에서는 일치시켜서 간다. 그리고 그 용량은 못 바꿔. 처음에 만들고 나서는. 그리고 임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첫 번째 색인을 가나 마지막 색인 가나 중간 걸 가나 접근하는 속도는 똑같아요.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연결 구조라는 걸 배울 텐데 이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갈 수 있지만 10번째 가려면 건너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임의 접근은 바로 갈 수 있다. 옛날 얘기로는 CD랑 테이프 안 쓰지. 테이프 아나? 테이프 안 쓰지. 테이프 플레이어를 본 지 참 오래됐네. 저희 때는 그 중고등학교 때 소니 워크맨 있으면 부자였어요. 소니 워크맨 있으면 와 그런 것도 있어. 요즘은 다 MP3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MP3도 그냥 핸드폰이지. 그렇죠. 자, 배열의 선언은 이제 이렇게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C에서는 얘가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잖아요, 보통. 근데 원래는 얘는 그 타입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여기에 가요.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넘버스라 배열 타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배열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배열 변수만 만들어 놓은 거고 배열까지 만들려면 equal new int 8 이렇게 해야 돼요. new int 8. 그럼 한 줄에 다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의 용량은 8이에요. 8. 그리고 new를 이용해 생성된 배열의 초기 값은 자동으로 초기화돼요. 한 가지 좋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고 싶다. 그냥 초기화 돼요. 0으로. 기본 초기화 값. 자바에서 기본 초기 값은 0이 기준이죠. 어떤 변수들이 자동 초기화 되죠? 멤버 변수들은 자동 초기화 돼요. 지역 변수들은 초기화 안 돼. 그래서 초기화 안 된 지역 변수 쓰면은 오류가 나죠. 그래서 배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도 new를 쓴다. 항상 자바에서는 뭐든지 new를 써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요것도 돼. 용량이 0인 배열.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반환해야 되는데 배열에 넣어줄 게 없어. 그럼 용량이 0인 배열을 리턴하면은 널 검사를 안 하고 널 리턴하는 대신에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해주면 프로그램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용량이 0인 배열도 선언할 수가 있고요.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수 있어요. C에서는 여기다가 변수 못 넣죠. 그렇죠? 못 넣어. 변수 넣으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컴파일러가 판단은 안 돼요. 동쪽 배열만 그 변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되는 거지. 받아서 이렇게 변수로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두 동쪽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할 때는 이제 우리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어에서는 선언할 때 사용되는 기호가 있으면 접근할 때도 그 기호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t 이게 C에서 포인터잖아요. 그러면 이 기호를 접근할 때 또 써. int n 10 n1은 0. 그러니까 선언할 때 썼던 기호를 대부분 사용할 때 쓴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세기는 0부터 시작하고요. 유효한 세기는 0부터 시작하니까 용량 마이너스 1까지. 그런데 만약에 자바는 동쪽 배열이기 때문에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서 많이 프로그램하지만 간혹 일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용량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마이너스 1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요 얘기는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퍼블릭 멤버 변수인 렌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또 나오지.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numbers length equal 10은 안 돼. 그러면 이 렌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 numbers.lense에서 접근하죠. 점 렌스에서 접근해. 그러면 private는 아니겠지? 뭐겠어요? public이에요. 그리고 equal 10 못 바꿔. 그러면 렌스는 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 final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public final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을 우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렌스 값이 8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되고 우리가 쓸 때는 그냥 numbers.length가 돼요. 저렇게 용량을 우리가 항상 변수의 이름, 배열 이름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럼 좋아진 점이 뭘까? 어떤 점이 좋을까? 배열의 용량을 배열의 이름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동쪽 배열이고 객체고 그래요.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 수정? 수정은 수정 못한다니까 이 이름 자체는 변수 따로 안 만들어. 그쵸? 변수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함수로 내가 배열을 전달할 때 C나 C++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배열만 전달하지 않고 뭘 전달해요? 용량이나 크기를 같이 전달해야 돼. 왜냐하면은 포인터나 주소로 배열을 보내거든. C에서는.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와 용량은 함수에서는 몰라. 하지만 자바에서는 배열을 받으면 그 배열의 이름에 점 렌스 가지고 그 배열의 용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라이브러리 보시면 배열을 받는 함수인데 하나만 받아. 배열만 받아. 그 얘기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그 용량은 그냥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내가 전달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 O. 그러면 5개의 배열하고 여기에 퍼블릭으로 O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0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널이면 널이에요. 그러니까 널인 애랑 변수 이름 배열 변수가 널인 거랑 용량이 0인 거랑 있는 거랑은 쭉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N3는 아예 객체가 없으니까 list3.length 하면 이거는 널 포인터 익스프레션이 나요. 널 값을 가지고 뭔가 하려니까 안 돼. 근데 이거는 돼요. list2.length. 이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바 5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포문, for each라고 하는 포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 포문이 지금은 C++에도 도입이 됐고요. C++ 11 이후부터 도입이 됐고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언어, 안지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도 다 for each라는 포문이 있어요. 그래서 for each는 어떤 복합 타입이 있을 때 그 복합 타입에 있는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이 10개짜리 배열이 있으면 10개가 모두 차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만약 배열에 있는 10개의 용량 있는 애를 다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for i는 0에서 list.length i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int element 땡땡 list. 그러면은 이 포문은 반복이 될 때마다 엘리멘트는 어떤 값을 가지냐면 리스트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엘리멘트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얘하고 다른 거야. 대입이 됐기 때문에 엘리멘트 수정한다고 해서 리스트가 수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엘리멘트 수정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 each가 이제 이 for each 포문이 그 자바 5부터 도입이 됐고 그 배열에서 쓰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복합 타입에서 다 쓰여요. 링크 리스트, 스택, 큐, 뭐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복합 타입에도 for each 포문을 쓰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이 원시탭 아니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스트링 배열이죠. 그럼 여기는 스트링을 쓰시면 돼요. 일치만 시켜주시면 돼요. 더블도 되고 뭐 되고. 요거는 안 되겠지. 얘가 더블인데 정수를 받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안 된다. 얘가 다 1로 초기화가 쉽다고 해서 이 폼을 쓸 수는 없어요. 이퀄을 1 해봤자 리스트가 수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원시 타입 배열이잖아요. 만약에 객체 배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0개의 객체가 생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렉탱글이 10개, 문자열이 10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10개짜리 공간만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뉴 렉탱글 10만 하면은 참조 타입을 10개, 배열 변수 이름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객체를 차례차례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가면 이 배열, 리스트 배열은 A 객체, A 타입의 객체를 10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포문 갖고 A.set5 하면 이거는 실제 리스트에 있는 객체들의 값들이 5로 바뀌죠. 요걸 바꾸는 게 아니라 요걸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도 얘를 가리키고 얘도 얘를 가리키는 거. 같은 애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A를 이용해서 세트해도 되고 요거에서 세트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하고 이 객체 타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포문은 배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복합 타입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rray list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바에서는 종종 배열 대신에 array list를 더 많이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 포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복합 타입에 유지된 모든 요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10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10개를 다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포문은 무조건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에 브레이크 없으면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10번 반복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코딩을 하는 것이고,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가지 않고 앞에 있는 3개만 처리할 거다. 그러면 그거는 색인 변수 갖고 하시면 되는 거죠. 과거 포문 형태대로 요 형태대로 해주셔서 여기다가 뭐 3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새 포문은 그건 안 되고,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면 배열의 맨 끝에서 거꾸로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새 포문을 갖고는 안 되겠지. 새 포문은 항상 앞에서부터 가니까.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색인 변수가 없죠. 그렇죠? 얘네는 색인 변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5번째를 쓰고 있는지 6번째를 쓰고 있는지는 코드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은 옛날 int i는 0 그걸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중 새 포문을 사용해 적합한 경우 정수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이거 어때요? 정수 배열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새 폼은 됐죠? 좋죠? 정수 배열에서 가장 큰 값 구하기. 이것도 가능해요. 새 포문으로 중간에 브레이크 써서 아니 끝까지 다 가야지. 정수 배열 정렬이 안 돼 있다면 정수 배열에서 특정 값의 위치 구하기. 얘는 어때? 새 포문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색인이 없어. 찾을 수 있는데 특정 값을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어도 걔가 3번째 있었는지 5번째 있었는지는 새 포문 갖고는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원 배열의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초기화 목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8 이렇게 쓰는데 이제 대신에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C에서 얘를 다 0으로 초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이퀄을?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하나만, 0 하나만 써요. 그러니까 용량하고 여기서 나열하는 초기 값의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C에서는. 그런데 자바에서는 초기 값의 목록과 여기에 쓰는 용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아예 요 new int 부분을 생략해 버려요. 생략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넘버스는 용량이 8이에요. 이걸로 차여져 있는. 자바는 용량하고 크기를 최대한 일치시켜서 프로그램이 한다. 대입문을 이용하여 초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가 효율적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문자 배열과 문자열. 문자 배열하고 문자열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타입은 하나는 스트링 타입이고 하나는 캐릭터 배열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다르다. C에서는 뒤에 널 문자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바는 널 문자 없어요. 없어도 이제 하나의 타입은 하나는 스트링이고 다른 거는 그냥 배열이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문자 배열을 쉽게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어요. 뉴 스트링 해가지고 문자 배열을 줘서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출력도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문자 배열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배열의 복사. 배열의 복사할 때 이제 우리가 코딩해도 되는데 시스템에 있는 array copy라고 하는 걸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여기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코딩해서 포문 갖고 짜도 되는데 이제 이 함수 갖고 할 수 있습니다. array copy라고 하는. 그래서 array copy. 통으로 복사할 때는 array copy를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딴 거를 설명드릴게요. 통으로 코피할 때 말고 일부만 다른 데로 복사하고 싶은데 일부인데 몇 개를 옮기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써요. 그래서 얘가 소스고 소스의 시작 위치, 목적의 시작 위치, 개수. 그래서 numbers는 0부터 values의 색인이 2부터 3개. 0, 1, 2니까 여기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시스템
array copy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이게 돼. 자바에서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 C에서는 이 n이라는 배열 이름이 상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n equal a 이거 안 돼요. 근데 자바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list 1 equal list 2 하면은 여기 가리킨 게 아니라 여기로 가리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입이 된다. 근데 대입이 된다고 해서 뭐 통으로 그게 복사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values equal 5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numbers equal value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들이 날아가게 되겠고 numbers는 요거 가리키는 거예요. 복사되는 게 아니야. 복사하려면 이런 array copy 같은 거 쓰셔야 되겠고 변수를 대입하면 이제 배열이 하나의 어떤 배열을 가리키다가 다른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다른 종류의 배열은 못 가리키지. 인트 배열이 갑자기 더블 배열을 가리킨다든지 뭐 학생 배열을 가리킨다든지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같은 정수 배열이면 얘가 이 리모컨이 얘를 가리키다가 또 다른 걸 가리키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고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이제 1학년 때 배울 때, 요때 조금 머리 아프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라는 건 함수에 인자를 전달할 때 value로 전달할 수 있고, 값을 전달할 수도 있고, 값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reference, 주소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C에서는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가 아니라 call by pointer, 주소 넘기는 게 있고, 이제 C++에는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call by reference 세 종류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call by value밖에 없어요. call by value. 그래서 call by value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er가 아니라 call by value로 전달해야 돼. 왜? 왜 그렇게 해야 될까? F에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해요. call by value로 전달하게 되면 F에서 뭘 하든지 간에 n의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 뭘 줬는데 그 함수가 지지고 볶아서 바꿔버린다.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종종은 우리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보내서 네가 그 현재 값만 참고해서 뭘 하고 뭔가 결과를 주고 싶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C 이퀄 뭐 이런 식으로. n을 줘서 n을 여기서 바꿔서 끝나고 나서 n을 또 쓰는 그런 경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근데 이걸 하려면 call by value가 아니라 call by pointer나 call by reference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겠지, C에서는. 근데 이렇게 보내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디버깅 할 때도 안 좋고. 왜? int n. 여기가 g라는 함수예요. 그럼 이 n은 누구의 거야? g 함수 거지. 그러면 이 n은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원칙은 g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레퍼런스로 가면 이 g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f가 g 거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야. 프로그램 과정에서. 디버깅 할 때 어려워지고 오류를 범하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콜 바이 밸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 바이 밸류만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되냐 그러면 할 수 있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바에는 타입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가 원시 타입, 또 하나는 참조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보내는 건 이해되죠. int n을 콜 바이 밸류로 보내면 거기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안 변해. 근데 참조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보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 두 가지가 있어. 콜 바이 밸류랑 콜 바이 레퍼런스가 있는데 자바는 콜 바이 레퍼런스 없고 콜 바이 밸류만 있어요. 근데 전달할 수 있는 타입이 두 종류야. 원시 타입이랑 참조 타입. 그럼 원시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보내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참조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